죽겠는데 산에서 내려오는데 너무 배고픈데 막 내려오는데 산에들 가면 보통 고인돌 군락지에 가면 몇백 개씩 있으니까 그 조사하려면 힘들거든요. 이게 3시 정도 점심도 못 먹고 내려오는데 고인돌이 불러요. 야, 나 좀 청소해줘. 그래서 가보니 진짜 고인돌이 있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자, 두 번째 요런 고인들. 왜 고인돌 얘는 뾰족한데 얘를 바라볼까? 그러면 얘하고 연관을 해줘서 읽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요런 경우도 있어요. 고인돌, 이게 고인돌들이거든요. 이게 하나의 마을에, 이게 지성마을입니다. 고창의 지성마을이라는 곳인데 고인돌 군락지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요 고인돌하고 얘하고 연관은 진북 방향이에요. 얘는 여기 보시면 얘는 동짓날 일출 방향, 얘하고 연결하면 고산이라는 높은 부분에 하진날 일출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인돌 북두칠성을 맺죠. 그리고 여기에도 북두칠성을 새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마을에 있는 고인돌 간의 연계성이 이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가 조작을 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이 두 받침대 태양을 찍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틀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맞출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틀어야 됩니다. 이게 언제 8월 20일 날 제가 찍은 겁니다. 정면을 찍으면 여기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안 맞죠. 그런데 얘를 제가 춘분하고 추분 때 일몰을 찍었습니다. 이게 왼쪽은요 3월 말이고요. 오른쪽 9월 말입니다. 이게 춘분하고 추분 날이거든요. 정확히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앞에 있는 이 나무들만 앞뒤로 나무들만 제거하면요 이게 스톤헨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기대하다니까요. 어디 감히. 그러니 대한민국이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여기 계시면 아시잖아요. 40, 50년 만에 60년 만에 세계적인 강국을 만들어내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나라에서 이런 저력이 있다니까요. 우리 민족은 DNA 속에요.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예, 아까 그겁니다. 정확히 3월 22일 날 제가 올해 3월 20일 날 찍은 겁니다. 춘분 날입니다. 가운데 정확히 들어오죠. 요것은 이제 일몰 여기입니다. 이 산에다 맞춘 거. 그 다음에 요것은요 동짓날 찍은 건데 이거 지금 다리 4개가 지금 건들건들 위험해가지고 정확히 지금 모르겠어요. 왜냐면 얘는 많이 훼손돼 버리니까 동짓날 제가 가서 찍긴 찍었는데 얘가 지금 다리도 그렇고 지금 불안불안해요. 그래서 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눈이 엄청나게 오는 날 저희 집사람이 여보 가재요. 동짓날 사진 찍으래서 여보 눈이 30cm 나왔어. 우리 목숨 걸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랬더니 여보 안 죽어 가자. 해가 집사람이 저를 데리고 온 겁니다. 꼭 가야겠대요. 그래서 원래 집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여기는 고인들 저만 미칠 줄 알았더만 집사람도 이제는 강림을 한 것 같아요. 고인들 신이요. 그렇습니다. 요 사진은요 동짓날 일출을 저희 친구 와이프가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박사님 우리 동네 우리 집에 엄청난 고인돌이 있는데 이거 뭐냐 딱 가보니까 동짓날 일출에 맞춰놨더라고요. 그래서 동짓날 가서 사진 찍어 영상이랑 해서 저한테 보내준 겁니다. 놀랐대요. 정확히 이 가운데에 맞다고.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봐요.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진을 보셨잖아요. 일출 일몰을요. 보셨는데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의 실축도입니다. 이게 일제강점기 때 해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북쪽이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통을 딱 보니까 300도 그 다음 120도죠. 여기 이제 읽히시죠? 120도 아니면 동지 일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해발 400m가 고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출이 정 방향대로 그대로 나오죠. 여기는 주변 산보다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 그럼 만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만이 머리 모로 같은 말이에요. 말이 머리란 뜻이거든요. 머리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두머리가 제사를 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정확히 동짓날 일출로 맞춰놨습니다. 하짓날 일몰로 맞춰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동짓날 새로 보고 제사를 지냈다라는 게 되겠죠. 그렇죠? 동짓날이 중심이 됩니다. 자, 고창이에요. 요 고인돌 한번 봐보세요. 요 고인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가 일직선으로 왔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각도만 보시면 아 100도야? 산이 높네? 이거 충분 일출 라인입니다. 그런데요 고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걸 보고 저것은 해양과 내륙과의 어떤 관계성이 뭔가 있다라는 식으로 글을 씁니다. 소설이죠. 소설이죠. 과학적으로 풀이를 해야죠. 이걸 어떻게 그래요? 예를 들면 이 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삼각형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어떻게 무덤입니까? 폭이 1m도 안 되는데요. 무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인들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배치해놨어요. 97도. 그럼 여기에서 뭐가 돼요? 충분날 일출각도입니다. 뭐 이제 과학적 다 풀이되죠? 다 됩니다. 예를 들면 이 고인들 같은 경우도 다리가 4개예요. 그래서 이 각도 딱 보고 제가 이제 고창의 전임 군수님이 이제 고창의 문학박사 이 양반도 사학과에 박사를 받으신데 저한테 전화 왔어요. 이 박사 동짓날 사진 찍을 데 없어? 그래서 아씨 고창에 다리가 있는 게 없는데 이걸 제가 있네 경림리 2202번 가보세요 해가지고 본인이 가서 찍으신 거예요. 이렇게 이게 동짓날 정확히 일몰 각도가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안 가봐도요 이제 이게 텔이 딱 잡혀버리니까 이야기만 하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일일이 다 확인까지 못하는데 이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검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요. 자, 요 포인트를 봐보세요. 이게 장축이잖아요. 장축 이게 긴 축이에요 가운데. 근데 각도 재보니까 60도 방향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하진날 일출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이게요. 자, 아까 강화도 만이산 참성도 이야기 강화도 부근리 보이는 아까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60도라고요. 근데요, 얘가 이렇게 틀어져서 그래요. 근데 이 방향이 60도 이거 하진날 일출바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 강화도 보니까 이 방향 하진날 일출 방향에 여기에 거대한 보인들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한 개 라인으로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놓지 않아요. 그냥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 사람인 누구의 저 애견만 친구라고 있습니다. 그 사가 쇼크라는 여성분이 가셔가지고 하진달천 가가지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저한테 그래 박사님 새벽 5시 붉은 기운이 여기서 오는데 8시에 잠깐 5분간 태양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8시에 찍었더만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붉은 기운은 저 안에 정확히 들어오더라.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나무를 없애겠습니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실은 없었어요. 왜냐면 청동기 시대는요 의외로 살림이 황폐화되거든요. 왜냐면 늘 경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 놓고 나무가 많이 필요하고 이동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조선시대도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산이 황폐화되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는 하진날 이제 하진날 전에 이제 이렇게 찍은 거고요. 이건 반대로 찍은 거거든요. 그러면 하진날 태양이 정확히 떠오르면 이제 땅에 엎드려서 찍으면 이 안에 빛이 들어옵니다. 이걸 딱 보시면 광명이세잖아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더라니까요. 왜 우리 민족이 광명에서 이도여치 제세이와 이야기를 하고 홍익인간을 이야기했을까? 이 마을마다 이런 장관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정보를 함께 공유했던 민족. 네 것 내 것이 아니라 좀 더 정보를 갖고 있으면 서로 공유해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노력했던 그런 민족들이 고인돌에서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고인돌을 한번 봐보세요. 얘가 뾰족해요, 이렇게 얘가. 그럼 왜 이 고인돌 왜 이렇게 놨을까? 근데 방향이 240도 향으로 놨어요. 그래서 240도가 무슨 날은 동지일몰날이죠. 동지일몰날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정확히 일몰 들어있죠. 네, 이렇게 하나씩 검증해 나가는 거죠. 이런 사진 찍기가 되게 어려워요, 실은요. 여기 이제 쉽게 보시니까 그렇잖아요. 날씨가 안 좋아도 못 보고요. 네, 그죠? 그다음 그날 날짜를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맞추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구름 끼고 잃어버리면 못 찍거든요. 여기 있는 사진들은 그냥 막 찍어내는 사진들이 아니고요. 실은 몇 달 동안 이게 몇 년 동안 다니면서 모은 자료들이라 그렇고요. 자, 요 사진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이시는 성열 엄청나게 많죠, 구멍이.
고인돌은 크지 않습니다. 넓이 한 120cm밖에 안 되는데요. 그것밖에 안 되는데 보시면 성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놓고 여기에 구멍을 만들어서 물길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 장축, 얘가 장축 방향이거든요. 60도 하지 일출 동지 일몰로 맞춰놨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60도 하진날 성혈을 되게 그럼 이게 별자리다. 그럼 요건 뭘까? 은하수구나. 그러면 뭘까요? 이게 은하수 하진날 전후로 은하수를 놓고 뭘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기우제밖에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옛날 천수답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골에서 비가 한 달 이상 뭐 열흘 20일만 안 와도 지금 안 와버리면 농사 망치잖아요. 많이 와도 이제 근데 옛날 사람들 같이 이렇게 천수답에 의존하고 밭경작 중심으로 갔을 때 또 농경지가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 농사를 지어도 충적지에다 짓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농업용수를 댈 수 있는 관계 시설이 없으면 농사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비가 오길 기원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기원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게 은하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진날로 이렇게 맞췄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는 이걸 거꾸로 가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문헌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면 왜 하진날로 이 방향에 맞췄을까 고인돌을? 그리고 왜 이 고인돌 이게 수많은 구멍으로 성혈을 새겨놨을까? 제가 이 성혈 보고 기가 찼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고인돌에 이렇게 많은 이걸 누가 무덤이라고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요 고인돌 보십시오. 요건 제가 보이시나요? 성혈이 이렇게 많은 거? 이 성혈이 많은 고인돌이 하진날로 들기도 하지만 요것은 거의 한 200도 라인이에요. 이 장축이. 얘 이렇게 그러면 얘도 풍년을 기원했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이런 것도요.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요. 얘가 저를 불렀어요. 이 주변이 너무 막 이렇게 보시면 신호대로 쪄들었고요. 이게 청소하기 전에는요. 여기에 그 담쟁이 넝쿨로 너무 지저분하게 있는데 얘가 저를 불러요. 저를 치워달래요. 그거 죽겠는데. 그래서 가서 제가 치우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갔더니 깨끗하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여기 성혈 보이시나요? 그러면서 여기 수만 대가 제가 파란색으로 색깔 칠했습니다. 여기는 안 보이니까 분필로. 분필은 이제 지워지니까요. 문화재 파괴는 아니죠. 왜냐면 어떤 사람 막 찍찍 긋거든요. 이게 분필로 표시했는데 보면 이렇게 물길처럼 나있죠. 이것도 아까 방금 앞에 본 거와 똑같죠. 그렇죠. 자, 얘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빨간 게 고인돌이 있는 곳입니다. 엄청나게 큰 고인돌이 여기 있다 놔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고인돌의 하지축은 여기 고창에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 맞춥니다. 하지일출을. 그리고 일몰을 여기에 옥녀봉이라는 데 맞춥니다. 그러면 하지일출 동지일몰 라인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고인돌 몇 개나 여기에도 있고 있는데 얘하고 연결 춘분 추분의 일출 맞추고요. 여기에다 고인돌 하나 놓고 이 산봉우리가 연기해서 동지일출 맞추고요. 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다 고인돌 7개를 놓고 북두칠성이를 해놓고 얘를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고인돌 그냥 놓은 게 아니죠. 요건 파기돼 가지고 없습니다. 현재는 여기다 다 이전을 시켰는데 여기에 경운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경운장의 주인이 시를 써놨더라고요. 저게 칠함이라고 북두칠성이라고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게 가능했죠. 그래서 보면 이게 북두칠성이 얘는 뭘로 상징했다는 뜻일까요? 북극성을 상징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고창에 취섭정이 있는 고인돌입니다. 요 고인돌하고 얘 고인돌 3개 연결하니까 방장산의 벽오봉 제일 높은 봉우리에 하진날 일출을 맞춰놨고요. 얘는 3개 연결하니까 춘추근 일출 맞춰놨고 얘는 동지일출. 얘하고 연결하니까 얘는 연결하니까 북극성에 맞춰놨죠. 제가 지금은 단순한 것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걸 분석을 더 하면 더 많은 비밀이 나올 건데 지금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지금 단순하게 그 고인돌 군 가지고 몇 가지를 해석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이제 백제 시대는 어땠을까? 사비도성 소불이라고 이야기하는 백제 수도는 어떠한 식으로 맞췄을까? 이걸 제가 고인돌의 이런 천문 원칙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먼저 진북 진남 방향이 잡으니까 이게 주작대로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 방법론은 제가 아마 처음일 겁니다. 이건 어디 가도 찾아볼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춘분, 추분 라인을 제가 맞춰봤습니다. 이 산입니다. 능산이 위에 있는 산하고 산봉우리하고 부산하고 연결합니다. 그러면 동서남북이 정해지면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될까요? 왕궁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든 것들 역학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천문대가 있는 곳이 중심이 되거든요. 그러면 부소산은 아니 왕궁이 없었다는 거 이것만 봐도 대본에 알 수 있죠. 익힙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하지일출, 동지일몰은 여기 규합 여기 자운대 쪽으로 맞춰놨고요. 요거 그 다음에 이제 160도 라인이 저기 이 화지산에 맞춰 여기 별자리 원칙 라인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요것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김두규 교수님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풍수지리의 최고 전문가이신 조선일보의 컬럼 쓰시는 김두규 교수님이 저한테 그래요. 이 박사 이상하게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풍수지리 논리하고 고인돌하고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고인돌 시대는 천지인 세 개를 다 봤잖아요. 근데 고려시대 와서 조선시대 와서는 천지인 다 보기 어려우니까 땅 지형학 중심으로 보고 향방 중심으로 보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그러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문제를 됐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면 사비 경주 첨성대를 중심으로 한번 보십시오. 첨성대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짓날 일출 방향은 반월성이 있고 선덕이 왕릉에 맞췄죠. 그죠? 그 다음에 김유신 장군 대능원 김유신 장군 여기 옥녀봉으로 하지 일몰날을 맞췄고요. 동지 일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은요. 왜 그러냐면 설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설날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그게 이제 언제냐면 동짓날이었던 거죠. 그래서 선덕여왕릉이 있고요. 여기서 쭉 가면 문무대왕릉이 있습니다. 문무대왕릉까지. 근데 문무대왕릉에서는 약간 틀어졌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네. 문무대왕은 수평선에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지평선은 어쩌면 땅의 모양대로 맞추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까 160도 라인 여기 남산이 제일 중요하고요. 정남 보면 정부의 도통산에다 맞추고요. 여기 제일 자북선을 여기에다 맞추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맞춰지는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걸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잉카의 마추픽추의 천문과 도시건설이 어떻게 되냐면요. 잉카에 있는 밤하늘의 별자리가 보면 거기에 그 밤하늘에 보시면 은하수에 보면 수많은 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잉카인들은 그걸 하나의 별 자리로 인식을 하죠. 요것은 아나콘다, 얘는 곤도라, 얘는 야마. 그래서 이 밤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 이름을 붙이고 이것을 땅에다 그대로 구현을 합니다. 도시를 건설을 하죠. 이게 보통 5세기에서 10세기 사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잉카의 마추픽추도 보면 결국은 이 마추픽추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면 피사기나 쿠스코나 여기 보면 다 짐승들이 하늘에 있는 그대로 땅에다 반영을 했는데 잉카의 마추픽추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뭘로 했냐면 곤도라로 해놨거든요. 곤도라형입니다. 마추픽추가요. 이건 뭐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다른데 이미 연구가 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이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우리 고대 3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우리 고인돌 시대 사람들은 이거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도시까지 건설해서 하늘의 모양을 그때 땅에 구현을 했는데 우리 옛 3000년 전의 사람들도 우리는 이보다 수천 년 앞서서 이미 다 해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베링해를 넘어서 이제 마야, 아즈텍, 잉카 다 만들어낸 거죠. 왜? 우리의 선조들 DNA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요, 천문학이나 도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이 고인돌 위에 있는 이 성혈들 하나만 가지고 이게 북두칠성이어 가지고 지금 난리를 났잖아요.
실은 제가 이거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보고학회는요, 요게 별자리냐 아니냐 가지고 싸움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이론을 이렇게 세우니 이게 저하고 지금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완전히 이단합니다. 지금 한국학교에서는요, 아예 저는 이건, 근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 비판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베스트셀러 됐거든요. 교보문고에서요. 나온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절판이 2번 다 끝났거든요. 3세 나오거든요. 요즘 여기 출판사 대표가 그러더라고요. 아, 요즘 같은 불황기에 책이 2세까지 이렇게 빨리 나갈 줄 몰랐다고. 근데 아무도 비판하지 않아요. 언론에도 막 문화일보도 나가고 막 나가고, 다음 주에 상생방송 출연을 하거든요. 상생방송에서 이거 출연하고, 그 다음에 메인 TV에서도 이거 보여주고 막 이러니까 지금 난리 났는데 저한테 아무도 이게 잘했는데 잘못했는데 좀 싸움을 해야 재밌는데 아무도 싸움 안 들어와요. 근데 우리 학교는 현재 이 수준입니다. 여기에 보면 고인돌 붓글씨선 그대로 새겨놨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인돌 한번 봐보십시오. 얘는 광어처럼 생긴, 얘가 8m짜리거든요, 고인돌이요. 여기다 동그라미 해놨어요. 방향을 해보니까 7.5도예요. 아, 여기 뭐 그러면 이거 진북에다 맞추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과학적으로만 설명. 근데 여기에 이제 실험적인 게 들어가면, 아, 요것은 죽은 자를 위한 뭔가 됐나봐. 왜? 사람이 죽으면 북극성에 가고 별이 되고 다시 하늘로 간 별이 된다라는 인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순환론적인 생각을 했으니까. 자, 그런데요, 요거 한번 보십시오. 이제 제가 별자리 이야기를 좀 더 드릴게요. 태양의 움직임은 춘분, 추분, 하지, 동지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별자리는요, 이제 왜 그러냐면 별자리 이게요, 고창에 있는 이제 고인돌인데 고인돌 위에 성혈이 이렇게 있어요. 6개, 3개. 그 이게 도대체 뭐지? 여기냐면요, 선사시대 고인돌하고요, 그 성혈하고요, 삼국시대 고인돌 다른 거 아세요? 만져보면 알아요. 왜 그러냐면요, 선사시대 사람들은 돌로 으깨잖아요. 이게 부드럽게 갈아야 돼요. 그래서 만져보면 맷돌처럼 정말 부드럽습니다. 근데 청동기 시대 사람들을 지나고 철기 시대 오잖아요. 돌로 쪼개거든요. 쪼개서 막 하죠. 그러니까 거칠어요. 만져보면요. 이게 저는 이 성혈 만져보면 알아요. 왜냐면 저도 하도 만지니까. 근데 지문이 남아있네. 그런데 요게 있길래 도대체 저게 뭘까? 저는 솔직히 남두육성의 개념을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 전 지리학 전공자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 별자리의 이 모든 책 논문들 다 보다 김일권 교수의 고구려에 대한 그 별자리 이야기 나오길래 책을 봤는데 보니까 뭐야? 하나 둘 셋 벌성, 하나 둘 셋 넷 다섯, 남두육성, 하나 둘 셋 방수. 이게 뭐지? 남두육성이 뭐지? 그래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잖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걸 모양을 보시고 이 모양대로 하면 안 되고, 요게 숫자가 중요하더라고요. 수리적인 숫자의 개념. 왜 그러냐면 고구려의 천문도에서 보셔도 각조총이나 무용총, 쌍용총 있어도 다르잖아요. 이렇게 같은 거대도, 그죠? 그래서 저게 그러면 아까 보였던 요것은 요게 남두육성이고 벌수, 방수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김일권 교수님한테 요걸 보내드렸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대꾸가 없네요. 왜 그러냐면 이분의 책에다가 이건 고구려의 전통이라고 써놨거든요. 본인이 못을 박아버렸어, 정말. 근데 이게 청동기 시대에 있다고 하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고구려 시대에 천문도가 갑자기 나왔을까요? 아니잖아요. 그게 추적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 선생님들 10,000원짜리 뒤에 보시면, 10,000원짜리 있네요. 10,000원짜리 뒤에 보시면 혹시 이 배경, 옅은 배경 보이시나요? 이 추국이 배경 뒤에 보이는 거? 이게 천상열차 분야지도입니다. 이게 조선 태종 때 권근 선생이 태조대와 함께 바쳤거든요. 천문을 복사를 해가지고. 근데 그게 기록에 보면 이것은 5세기 고구려 시대의 천문도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기록에.
이미 그 천문도를 복각을 해가지고 만든 게 지금의 뭐 예를 들면 세종 때 천상일자 부자들 때 세조 때 만든 거, 심지어는 우즈베키스탄에도 있습니다. 박물관에. 왜 그러냐면 세종대왕이 이 일시골시골 이제 그 관상감 직원들한테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관리들한테. 근데 틀려버린 거예요. 30분인가를.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노발대발한 거죠. 이거 하나 못 맞추냐고. 그래가지고 이 천문도를 가지고 저기 우즈베키스탄까지 갑니다. 우즈베키스탄 가가지고 거기서 천문도를 가져오고 연구해가지고 다음에는 정확히 5촌가 몇 촌가밖에 안 틀려요. 아, 우리 천문대 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 우즈베키스탄이 발달돼 있지. 예, 왜냐면 우즈베키스탄은 왜냐면 그쪽 수학이 발달해, 수학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우리나라도 더 발달했었죠, 실은. 칠정산론 뭐 이런 책들 보면은요, 굉장히 발달했는데 하여간 두 교류를 해서 그 오차를 완전히 줄입니다. 그랬던 게 우리 조상들이. 근데 이런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이미 그게 이제 1세기 거냐 5세기 거냐 막 그런 다툼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어떤 사람은 박창범 교수는 1세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느 분은 5세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중요한 건 고구려 시대 때 이미 이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하나의 자리로 묶었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자리로 만들었다는 것은 법칙성을 찾아낸 거잖아요. 그냥 하나 수없이 많은 별들이 아니라 거기에 선으로 연결된 하나의 움직임을 찾아낸 거죠. 자, 근데 고창에도 이런 성혈이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예를 들면 검은도, 백조, 독수리 이렇게 밝은 별자를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고인돌에 그대로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누군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여름철 대삼각형 별자리고, 그 다음에 남두육성 별자리,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정갈자리 일부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방향성입니다. 220도죠.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아까 방향성 이야기했지만 춘분충은 하지동제는 60도, 95도, 예를 들면 125도가 중요한데 그 밖을 벗어난 160도나 150도에서 170도 사이, 그 다음에 200도에서 220도 사이는 이렇게 별자리 움직임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혈이 잘 보여요. 이 방향에는. 제가 이 3,000개를 조사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성혈이 예쁘게 있습니다. 근데 220도죠. 여기는 뾰족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대전에 비례동에 있는 것도 보면 북두칠성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보더라도 210도 방향의 장축이. 근데 성혈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패턴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만큼 안 했기 때문에요. 몇 개만 보고 하니까 안 보이죠. 저처럼 매일 얼굴 식감이 탈 정도 돌아다니냐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해가 드는데요.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고창에 가면 웅궁리 고인돌이라고 380도짜리 고인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인돌 라인들이 모이고 있어요. 보시면 얘는요, 도산리 고인돌 아까 탁자식 고인돌인데 얘는 방향은 춘분추분으로 맞췄는데 여기에 탁자식 고인돌이 하나 있거든요. 이 탁자식 고인돌 방향이 얘하고 맞춰놨어요. 이 방향. 그리고 여기에 440개의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건 뭘까? 왜 440개나 나왔을까? 그러면 이게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가급적 여기다 쓰려고는 안 했는데 이게 은하수다. 고창천이 은하수고 이게 은하수 주변에 있는 수많은 별이고 이게 북극성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 천문대를 우리가 고인도 시대 사람들을 너무 미시적으로 봐버리니까 그런데 좀 이렇게 거시적으로 본다고 보면 우리는 이미 3원 28수, 태미원, 천시원, 자미원의 이런 철학적인 구조를 여기에 다 담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미. 그리고 연구가 된다면 여기에는 수많은 고인돌을 은하수의 고인돌을 밝기하고 비교를 해서 찍어보면 저는 이게 풀린다고 봐요. 이건 천문학자들이 하면 되거든요. 여기는 고인돌 크기들하고 그 하늘에 있는 그 별자리하고 밝기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아까 얘기,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봐보셔요.